대한민국 현대차를 향해 최고라고 엄지를 올렸던 푸틴이 분노를 쏟아내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철수를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러시아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푸틴은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앞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당시 현대차가 만든 솔라리스를 직접 시승하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현대차가 더는 러시아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철수할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러시아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 등 서방 언론에 따르면 푸틴은 이런 움직임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자산 압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까지 러시아 정부 소유의 국유화로 돌려서 빼앗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푸틴과 러시아 정부의 의중을 살펴보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현대차가 자신들에게 간절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러시아 시장에서 활약하는 현대차와 그런 현대차의 철수설을 둘러싸고 푸틴이 분노하는 이유를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공손하게 요청하면서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부 시작합니다. 푸틴의 분노를 이해하려면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2010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장 준공식을 열면서 러시아 시장 신호탄을 쐈습니다. 당시 준공식에 참여한 푸틴은 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20년이 된 올해 현대차 공장 준공식이 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축사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수교 20주년과 현대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장 준공식을 개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푸틴은 당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신차인 솔라리스를 직접 시승했습니다. 푸틴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정몽구 회장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둘은 함께 공장을 돌아본 뒤에 차에 서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푸틴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은 매우 큰 행사라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차의 당시 러시아 공장 준공식은 2008년 7월 기공식 이후 2년 만이었습니다. 2008년이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촉발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공황이 러시아와 한국에도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푸틴은 그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특히 푸틴은 러시아가 현대차의 6번째 해외 공장이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덕담과 확신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쑥쑥 컸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은 가동률 117%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현대차가 운영 중인 해외 법인 중에서 가장 높은 가동률입니다. 게다가 기아차까지 합해 현대차 그룹은 작년 러시아 시장 점유율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성장과 함께 러시아 경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실을 먹으며 함께 쑥쑥 자란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대차와 러시아의 의미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완전히 깨질 위기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18년부터 이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단 첼시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차는 2018년부터 매년 160억 원 수준의 첼시 스폰서를 자처했는데 첼시 구단 주인 아브라모비치가 푸틴과 절친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지난 3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현지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수급 문제가 이유로 거론되지만 전쟁 여파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해석입니다. 푸틴이 직접 나서서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린 현대차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이 이런 이유로 멈춘 겁니다. 이런 모든 배경 속에서 현대차의 러시아 철수설이 흘러나오자 푸틴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중단에 이어 첼시 구단 후원 중단이 자신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정을 냈다는 일화도 포착됐습니다. 서방 언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푸틴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외국 기업의 자산 압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은 생산 중단 회사에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산 국유화까지 운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며 이를 압류해서 러시아 정부 소유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차 러시아 공장을 통째로 자신들 입속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고를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언뜻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역설적으로 곱씹으면 그만큼 푸틴이 분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현대차와 그에 따른 자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윈윈하는 관계인 현대차가 러시아를 떠나겠다는 상상 자체를 하기 싫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서방 언론 등에 공개된 푸틴의 저런 발언은 사실상 국유화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성을 잃고 크게 분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푸틴의 발끈을 알았는지 러시아 언론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러시아에서 차량 생산을 지속할 것이라고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며 현대차가 공장에서 여전히 조립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푸틴의 분노나 국유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런 러시아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현대차의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생산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며 생산 재개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입니다. 현대차 역시 점유율이 높은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대차의 시장 다각화 역량은 충분하며 러시아 시장 손실은 언제든 다른 곳에서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체력도 탄탄합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코로나19 여파 등을 겪었지만 지난 8월 기준으로 영국에서 시장 점유율 12.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1982년 포니로 영국에 진출한 지 40년 만에 영국 시장 최다 점유율입니다. 여기에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의 지난 8월 기준 유럽 시장 점유율도 10%대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내에서 비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성적표가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는 오히려 점유율 상승이라는 열매를 맺은 겁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에서도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는 오히려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숫자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푸틴이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자신이 그토록 찬양했던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 점유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효과를 입증했는데 철수설에 휩싸였으니 답답한 겁니다. 게다가 푸틴은 국유화까지 운운하며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 간접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현대차는 유럽, 미국, 인도, 브라질 같은 다른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며 러시아 공장을 중단하고 심지어 떠나더라도 큰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기업의 수익 다각화라는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뜻대로 안 되면 협상할 생각부터 해야지 압류, 운운하며 겁박부터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따끔하게 하나만 덧붙이자면 푸틴의 겁박이 러시아 안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매너와 그 길을 실력으로 입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 현대차엔 일고의 관심도 없는 잡음으로 들릴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매너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매너 있는 사람이 모여 글로벌 기업을 만듭니다. 오늘 미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속에서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